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공식 개통일이 4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요금은 46,800원으로 지금보다 8,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광주시가 노인복지재단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물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흥행을 위해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의 응원단 파견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스쿨존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제한 속도의 엄한 처벌 구정에도 막무가내인 차량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도덕성에 흠이 있는 인물이 노인복지재단 본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검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의 운영을 책임질 본부장이 민선 6기 들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신임 본부장의 경력은 순천대 조교수를 역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본부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쪽에 계셨는데요. 네. 그때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그때 퇴직을 하셨네요. 지난 1998년 총장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전임 강사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는 노인복지 관련 논문을 쓰면서 전문성을 키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또 어린들의 약손요법에 인상했던 것들을 썼고요. 효령 노인복지타운도 전문성 없는 인물이 본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인사검증 절차도 형식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은 서류나 또 그 사람이 냈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봤는데 추가적인 검증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흠결이 있는 인물이 산하기관장 자리에 임명되면서 광주시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오는 4월 2일 개통합니다. 예매는 약 일주일 뒤부터 가능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레일은 호남 고속철이 오는 4월 2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4월 1일에 개통식을 가진 뒤 2일 자정부터는 새로운 호남 고속철도 위를 호남선 KTX와 전라선 KTX가 달리게 됩니다. 요금은 46,800원으로 지금보다 8,200원이 오르고 역은 광주 송정역으로 일원화됩니다. 광주발 용산행 열차의 첫 차 시간은 오전 5시 30분, 막차는 오후 10시 53분이며 용산발 광주행 열차는 오전 5시 20분부터 다니기 시작해 오후 10시 15분에 마지막으로 출발합니다. 열차가 증차되면서 배차 간격은 좁아집니다. 코레일은 배차 간격은 평균 3-40분 정도지만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최소 16분, 18분 정도로 배차 간격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차역이었지만 배제된 서대전역이나 논산역 등에서 광주를 오가려는 승객들은 연계 환승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익산역 도착 이후 10분에서 40분 안에 다음 열차로 갈아탈 수 있어야 연계 환승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오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레일은 13일 아침 7시부터 홈페이지에 열차 운행 시간표를 공개하고 4월 2일 이후 승차표 예발매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발걸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 평년보다 2도가량 웃돌아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여수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안은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3도가량 낮은데요. 구례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고 화순 영하 3도, 순천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따뜻하겠습니다. 광주 12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례 11도, 순천 11도, 여수 9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유대회의 흥행카드는 단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북측과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드디어 북한이 대회 참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기엔 다소 역부족입니다. 광주시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목을 매는 건 흥행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주시의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북한 측이 유대회에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하겠다며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탁구와 여자축구, 핸드볼 등 8개 종목에 걸쳐 108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단일팀 가능 종목과 북한 응원단 파견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두 개 종목은 서로가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 내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유대회를 남북 평화축제로 열기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국회 국제경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남북 단일팀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광주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체부나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광주 유대회가 세계 종합경기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성사시키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그 성과는 넉 달 동안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대회가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지만 정부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유대회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유대회 개막 D-120일. 개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직접 첫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등 경기시설 준비는 좋지만 시설 외적인 면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이제까지는 경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광이나 숙박 문제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김 차관은 대회 분위기 조성과 입장권 판매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유대에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대회 흥행카드인 북한팀 참가를 공식 언급하면서 북한 선수단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통일에 하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팀 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안전한 수송 대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버스 운송보다는 안전한 KTX 운송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광주 간 KTX 직통편을 현재 하루 2편에서 6편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인천에서 광주까지 KTX로 움직여야만이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버스가 100대 이상 움직이게 되면 안전 문제 우려가 있고.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장 차관이 직접 광주를 내려와 준비 상황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대회 준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차기 행정부 시장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최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 장관을 만나 20여 분간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행정부 시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달 내에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을 화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생물의학연구원과 헬스케어 연구소, 녹십자 공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사업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보면 흔히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제한 속도에 엄한 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쌩쌩 달리는 차량의 신호 위반까지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가 보호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엔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표시돼 있습니다. 먼저 이 제한 속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1시간 남짓 지나는 차들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100대가 넘는 차들 사이에 제한 속도를 지킨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평균 40, 50의 속도로 차량들이 달렸었고 속도가 많게는 70km까지. 학생들로 붐비는 학교 시간. 또 다른 초등학교 앞으로 가봤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단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냥 쌩쌩 가버리고 빨간불에도 그냥 가고 그래요. 사고를 당할 뻔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록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차가 급정거였고 진짜 저 다리 한 몇 cm 남겨두고 바로 급정거였어요. 실제로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지난 2012년 42건을 비롯해 2013년 3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당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64건으로 평균 59%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특성상 운전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고, 특히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벌칙금이나 벌점이 2배가 되는 등 가중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나 몰라라 달리는 차들 사이로 아이들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혁신도시 입주에 따라 지난해 광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전남 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2조 9,300억 원에서 5조 69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예금은행의 수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한 입주기관과 직원들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광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관마금 허용률을 높여달라는 한빛원전의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등이 한빛원전 3, 4호기 증기 발생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는데도 한수원이 가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훈련 시간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평생교육원 대표 46살 김모 씨 등 11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에서 모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을 1시간에서 2시간만 받고도 8시간을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 원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갑자기 교사들이 휴직을 하면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병역이나 육아휴직 등인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 36명이 정원인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새학기가 됐지만 교사 수는 35명뿐입니다. 2월 중순 단행된 전남 교원 인사 발령 이후 교사 1명이 병역 휴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입대를 한 달이나 2달 전에 통보를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보고하면 그대로 이제 3월 1일째로 이렇게 발령이 나지요. 육아휴직으로 결혼이 발생한 또 다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배치를 결정했다 추가로 신규 교사를 발령하면서 사흘 동안 보결 교사가 아이들의 담임을 맡은 뒤 교체됐습니다. 3월 2일자 정기 인사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전남에서만 17명의 추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학교들의 사정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학기 중에 갑자기 휴직을 하는 교사는 전남에서만 1년에 200여 명에 달합니다.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 교체 등으로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그분들이 그걸 예측을 하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건 개인들의 어떤 권리를 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 참 어렵습니다. 병역 휴직 등은 충분히 시기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일부 교사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스포츠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축구와 야구 모두 볼 수 있겠는데요. 광주FC는 3년 만에 만나는 1부 리그 개막전을, 기아 타이거즈는 첫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돌풍을 이어가겠다. 기적의 승격을 일군 광주FC가 클래식 무대에서의 진짜 도전을 시작합니다. 남길 감독은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반드시 6강에 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신인 선수들이 더 가담하면서 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더 한층 더 발전되는 그런 팀으로 조금 더 성숙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개막전 상대는 인천 유나이티드.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분류되지만 전적에서는 광주가 4무 2패로 열세에 있습니다. 광주는 인천에게 반드시 첫 승을 거둬 강해진 전력을 선보이고 올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기아 타이거즈도 내일 첫 시범 경기를 갖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치른 연습 경기에서 9전 9패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기아가 시범 경기에서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광주계 챔피언스필드에서 가볍게 몸을 푼 뒤 오후에 마산으로 가 주말 동안 NC와 시범 경기 2연전을 갖습니다. 이후 22일까지 총 14번의 시범 경기를 치르고 28일 토요일 광주에서 LG를 상대로 개막전을 선보입니다. 광주시가 광주FC의 경영 효율화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경영 진단을 통해 광주FC가 홈팬 기반이 미약해 기업 광고 수입이 미미하고 성장 동력이 침체돼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부채가 14억 원이나 되고 메인 스폰서가 없다며 12일 지원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이사가 행복드림 자전거 100대를 광주시에 기증했습니다. 정원주 대표는 광주시청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용 자전거를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행복드림 자전거는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에 비치돼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융합 광전남 연합회장에 최봉규 주식회사 천일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최 회장은 중소기업들의 업종 간 교류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융합 연합회를 활성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소기업 융합 광전남 연합회는 기술 융합 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상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지난 93년 창립 이후 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졌던 배추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도매 가격이 상품 10kg 기준으로 4, 5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평년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다음 달과 5월에 출하되는 봄 배추도 공급 물량이 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세계 뇌주간을 맞아 공개 강좌를 엽니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공개 강좌에서는 한국뇌연구협회와 뇌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로 뇌과학으로 만나는 기억, 뇌치매, 치매 치료제 실패와 도전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뇌주간 행사는 일반인에게 뇌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매년 3월 셋째 주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